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들은 매일 잠자기 전에 3가지 비타민을 섭취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였어요. 노인들은 팔다리의 약화 원인이 노화 과정 때문이라고 안내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3가지 필수 비타민이 조용히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천연이고 저렴하며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광고에서는 이 영양소들에 대해 들을 수 없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한 가지 비타민이 부족하면 60세 이후 낙상 위험이 3배로 증가하고 근육 회복 속도가 37% 느려지며 다리 경련이 42%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비타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타민이 근력을 31% 증가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노인들이 이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원인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영양소가 없으면 신체의 기초인 다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재생될 수 없고 신경은 서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이 비타민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며칠 만에 균형이 좋아지고 다리의 불편함이 줄어들며 근육 회복이 더 빨라진다고 보고합니다. 놀라운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60세 이상의 모든 시니어가 다리 힘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비타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모든 정보는 연구 결과로 완전히 뒷받침되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는 모든 출처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나이가 몇이신지, 그리고 현재 매일 어떤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리며 개별적인 추천도 해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나이, 생활 방식, 그리고 실제 다리 건강에 맞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록에서 첫 번째 비타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드물게 섭취하는 영양소입니다. 3번째는 B12입니다. 거의 아무도 B12, 비타민이 튼튼한 다리, 안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밤 동안 근육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12 비타민 수치가 떨어지면 다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근육 손실 때문만이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장애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B12는 근육과 신경을 연결하는 전력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쇠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균형 상실, 그리고 결국 치명적인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에서 비타민 B12를 단백질로부터 분리해내는데 꼭 필요한 염산을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장이 근육과 신경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을 많이 먹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무려 43%가 비타민 B12 수치가 낮거나 경계선에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발이 저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는 따끔거림이 느껴지며 이후에는 종아리가 뻣뻣해집니다. 어느 날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이 휘청거리며 힘이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는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수초, 미엘린초가 부분적으로 비타민 B12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낮으면 신경이 약해집니다. 또한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다리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다리를 끌거나 밤에 심해지는 다리 경련 등이 비타민 B12 결핍이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파킨슨병 초기 단계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500명의 노인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60% 더 높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신경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경계가 재생됩니다. 몸은 밤사이 다리에서 회복 주기를 진행하며 손상된 신경 조직을 대체하고 근육 신호를 재설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비타민 B12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은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타민 B12를 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신체가 회복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혈류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뇌가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카페인과 같은 각성제와 달리 비타민 B12는 불면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노인들에게는 저녁에 비타민 B12를 섭취하는 것이 더 깊고 평온한 수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B12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비타민 B12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체내에서 바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형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혀 밑에서 녹는 설화정으로 이 방식은 소화기관을 우회하여 직접 혈류로 흡수됩니다. 만약 일반 알약이나 종합 비타민만 복용한다면 여전히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어떨까요? 10일에서 14일 이내에 적절한 비타민 B12 수치를 회복한 노인들은 근육 조절이 더 잘 되고 신경 반응이 더 빨라지며 다리 경련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비타민 B12 치료를 받은 한 노인은 10분 이상 혼자 걷지 못했으나 완전히 운동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한 사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영양학의 기본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리에 긴장감, 저림 또는 둔함을 느끼거나 밤에 떨림이 있거나 걷는 동안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B12 수치부터 조절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입니다. 또한 신경이 이 비타민이 부족한 상태로 오래 있을수록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두 번째 비타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잠자기 전에 2주간 복용하면 다리의 약화를 개선하고 실제 근육 성장도 촉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3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D3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전후가 되면 비타민 D3는 특히 다리 근육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우리 몸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게다가 잠자기 전에 비타민 D3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비타민 D3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들 중 70% 이상이 비타민 D3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 회복이 느려지며 넘어지는 일이 더 잦아지는 것은 비타민 D3 결핍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3는 단순히 칼슘과 햇빛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비타민은 근육 단백질 합성, 즉 근섬유를 생성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 후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능력은 60세 이후에 크게 저하됩니다. 집안을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근육통으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3 수치가 낮으면 회복 과정이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먼저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량 감소, 즉 노화와 관련된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가 점점 더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서 있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집니다. 2020년에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Metabolism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저녁에 비타민 D3 보충제를 섭취한 비타민 D3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3개월 동안 낙상 횟수가 34% 감소하고 다리 근력이 19% 증가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D3는 뼈 건강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근력과 안정성은 근육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해 촉진됩니다. 또한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이 수용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D3는 근육 조직의 염증도 줄여줍니다. 밤에 종아리가 화끈거리거나 허벅지에 깊은 통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원인은 만성적인 미세염증일 수 있습니다. D3는 이러한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022년 Frontiers in Aging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D3가 부족한 노인들은 밤에 다리 통증을 2배 더 자주 경험하고 근육 회복도 훨씬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주 동안 D3을 잠자기 전에 복용한 참가자들은 보행 속도와 균형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통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실수를 하는데 아예 비타민 D3를 섭취하지 않거나 아침에 복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신체의 회복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때 비로소 비타민 D3의 진정한 이점이 드러납니다. 근육은 헬스장에서나 일상 활동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수면 중에 생성되며 비타민 D3 없이는 제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태양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같은 양의 햇빛을 쬐더라도 피부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3가 75%나 감소합니다. 이는 매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 몸이 충분한 양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하루 3번, 2-0-4-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효과를 느낍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용량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항상 비타민 D가 아닌 D3를 선택하세요. 흡수를 돕기 위해 소량의 아보카도, 아몬드 우유 또는 다른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보세요. 또한 비타민 D3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3는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밤의 다리 경련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3 결핍은 밤에 신체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에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운동 후에도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비타민은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바로 그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은 힘을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70대에도 콜라겐 회복을 돕고 근육 기억력을 다시 활성화하며 근육량 감소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거의 모든 노년층이 이 비타민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다리 힘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녹색 잎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K1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뼈와 근육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것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마도 비타민 K에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고 다리에 힘이 없거나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함을 느끼며 서 있을 때 무릎이 떨리고 점심 전에 종아리가 고무줄처럼 느껴진다면 비타민 K는 정확히 무엇을 할까요? 비타민 K는 칼슘의 이동을 조절하는 관리자입니다. 간단히 말해 칼슘을 동맥, 관절, 연조직에서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에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잘못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칼슘이 관절에 쌓이며 연조직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K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종종 다리가 뻣뻣하고 아프며 뼈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이 잘못된 곳으로 이동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K는 또한 근육 재생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1년에 뉴트리엔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노인들에게 비타민 K를 매일 투여하고 근력과 기능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단 8주 만에 참가자들의 대퇴사두근 근력이 21% 증가했고 선 자세에서의 균형 능력도 31%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충제의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근육이 활성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근육과 뼈가 가장 빠르게 재생되는 수면 직전에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K는 또한 비타민 D3를 보완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칼슘은 비타민 D3를 통해 혈류로 들어갑니다. K는 칼슘이 동맥이나 관절이 아닌 뼈로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K가 부족할 경우 D3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칼슘이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노인들은 D3 보충제만을 복용해도 여전히 뻣뻣함이나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부족한 것은 바로 K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K는 근육에서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고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뼈 형성을 돕습니다. 이것은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K를 섭취한 노인들은 임상 연구에서 노화와 질병에 관한 일상적인 보행 테스트 중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다리의 지구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의 글리코겐 보충을 촉진하여 다음날 다리가 더 강해지고 피로와 통증이 없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K는 오늘날 식단에서 드물게 발견됩니다. 주로 숙성 치즈, 일부 육류, 그리고 나토와 같은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한 충분한 양을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MK7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KI의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MK7이 체내에서 더 오랜 반감기를 가지기 때문에 밤 동안 근육을 더 잘 지원하고 칼슘 조절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면 중에 뼈와 근육이 재생을 위한 정확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취침 전에 비타민 K를 섭취하는 것은 신체의 재생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비타민 D3의 진정한 이점을 발휘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미 비타민 D3을 복용하고 있다면 말이죠. 따라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1년 전에는 없던 무릎이나 종아리 통증이 있다면 이제 비타민 K를 식단에 추가할 때입니다. 만약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힘이 돌아오지 않으며 다리가 여전히 세월의 흐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바로 이 비타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비타민을 일상 식단에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도 부담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관성, 형태,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다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좋은 형태는 설화형 메틸코발라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알약을 삼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혀 밑에 두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나 잠자기 약 30분 전에 가능하면 공복에 복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의 방해 없이 비타민이 직접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것을 저녁에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치약 옆에 비타민 병을 두거나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전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1000마이크로그램부터 시작하세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에너지 수준, 균형감, 수면의 질을 관찰해 보세요. 다음은 비타민 D3입니다. 최소 20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3가 함유된 소프트 젤 캡슐을 선택하세요. 콜레칼시페롤의 국제 단위는 D3이며 이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D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저녁에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즈 한 조각, 아몬드 버터 한 스푼 또는 몇 개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잠자기 직전에 과식하는 것은 흡수를 늦추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비타민 D3는 잠자기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B12와 함께 복용해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쉽게 실천하려면 병을 침대 옆이나 저녁차가 담긴 컵 옆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K를 추가하세요. 이상적인 용량은 100, 2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특히 MK7 형태에 주의하세요. 이 버전은 비타민 D3을 보완해주며 체내에서 더 오래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 D3와 동시에 복용하세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복용할 때 더 효과적이며
특히 밤에 근육과 뼈가 재생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소량의 지방이 들어간 간식이 흡수를 도울 수 있지만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K는 이미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낮 동안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다면 밤에 칼슘이 올바른 곳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타민과 처방약을 복용할 때 항상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전에 3가지 보충제, 물 1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기장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쟁반에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회복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다리의 자연스러운 힘을 내부에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 이 간단한 순서를 따라 시작해 보세요. B12는 혀 밑에, D3-K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복용하세요. 모든 것은 잠자기 30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몸이 기다려온 일을 하도록 맡기세요. 수면 중에 다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재건하세요. 저녁 루틴이 정해졌다면 B12는 혀 밑에, D3-K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일상 리듬에서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면 몸이 비타민을 더 잘 흡수하고 더 빠르게 회복하며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한 다리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가지 추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더 많은 알약이나 복잡한 절차를 추가하지 않고도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가속화해 줄 것입니다. 첫째, 갈증을 느낄 때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몸에 수분을 공급하세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탈수가 다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과소평가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근육세포는 적절한 비타민을 섭취하더라도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비타민 B12는 신경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비타민 D3도 효과적으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밤에 다리에서 느껴지는 그 둔하고 아픈 감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Journal of Aging Researc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탈수만으로도 다리의 지구력이 14% 감소하고 밤에 근육 회복이 몇 시간이나 지연된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천천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90분마다 한 잔씩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맹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레몬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물 마시기를 멈추세요. 수분 섭취는 기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녁에 복용하는 비타민과 결합하면 더 강하고 유연한 다리를 위한 비밀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마지막 식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전분이나 당분이 풍부하다면 몸은 밤새 회복 대신 소화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저녁이 되면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밤늦게 쌀, 빵, 디저트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면 다리의 염증이 눈에 띄지 않게 증가하고 비타민 D3와 K의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뉴트리션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8시 이후에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노인들은 가스를 배출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 7시에 고혈당 지수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야간 근육 경직을 2배 더 자주 겪었고 수면 중 영양소 흡수 효율도 38%나 낮았습니다. 결론, 마지막 식사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예를 들어 구운 닭고기나 삶은 달걀, 그리고 한 줌의 녹색 잎채소나 찐채소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몸이 식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비타민이 휴식 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리 통증이 덜한 상태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소화와 수면의 질도 아마 개선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입니다. 다리 근육을 단 몇 분만 움직여도 혈류가 활성화되어 비타민 B12, D3, K가 근육 조직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아침에 통증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이 더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10번 곧게 펴거나 발목을 몇 번 원을 그리듯 돌리거나 일어나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10번 들어 올려 보세요.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들은 신경계의 다리가 활동적이고 살아있으며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2021년에 실시된 노인 재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에 다리로 5분간 가벼운 움직임을 했던 노인들은 밤 동안 하체의 혈류가 22% 증가했으며 단 10일 만에 경련이 줄고 뻣뻣함이 덜하며 균형 감각이 더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 벽 또는 침대 가장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 꾸준한 수분 섭취, 가벼운 저녁 식사, 그리고 5분간의 다리 운동은 마법과도 같지만 여기에 저녁에 비타민 B12, D3, K를 함께 섭취하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요. 진짜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밤마다 다리, 근력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3가지 비타민, 3가지 숨겨진 결핍, 그리고 다리 근력을 회복하는 3가지 효과적인 방법 빠르게 진통제나 극단적인 운동, 위험한 약물 없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회복하고 연결을 되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비타민 D3는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재분배하고 근육 유전자를 활성화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된 근육 손실 과정을 되돌립니다. 더 이상 소음이나 추측, 아무 효과 없는 알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동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작하세요. 그때가 바로 몸이 재생을 준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구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타민들 중 하나를 잠자기 전에 복용하고 있거나 오늘부터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해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며 시니어를 위한 진짜 건강 솔루션을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관리해 봅시다. 질문이 있거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